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방시설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소방관계법규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정의. 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무창층에 대한 정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무창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지상층 중에서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의 몇 분의 몇이다?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바로 무창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거는 30분의 1이라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계구부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계구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계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계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계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자,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자, 그리고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얼마이다? 요거죠. 1.2m 이내일 것. 여기 이제 1.5로 나올 때도 있고요. 1.2m 이내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그리고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창살 설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그래서 계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피난층의 정의가 나오는데, 피난층의 정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피난층이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은 자,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 있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때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나와 있죠. 그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먼저 자,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학교 시설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다 시험에 다 나왔던 거예요. 학교 시설은 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같은 경우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자, 연면적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다? 15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그러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공연장의 경우에는 얼마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바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 시설이고요. 그 다음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이다. 이거 오답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10대 이상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좀 많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이제 항공기 경납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항공기 경납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용 송수신 탑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한 번씩은 쭉 보시면 돼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도 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대상에 대한 사항은 자, 이것도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수록을 해 놓은 거고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의 특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포함해서 포함을 해서 증축 당시에 그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통령령이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어떤 내용이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죠.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리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그 다음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그 증축 당시에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내용 연수 설정 대상 소방 용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 용품은 자,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말 소화기가 바로 내용 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자 1번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0년. 그래서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는 몇 년? 10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분말 소화기의 그 유효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바로 10년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체력 단련장. 체력 단련장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종교시설. 자,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있어요. 바로 여기죠. 요거. 자, 운동시설인데, 자, 실내, 자, 옥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운동시설인데, 자, 수영장은 뭐예요, 수영장? 수영장은 제외입니다, 제외. 이게 오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영장은 제외입니다, 수영장. 그리고 의료시설이 있었고요. 노유자시설, 그 다음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 방송국 및 촬영소, 그리고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이 정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이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여기까지가 다 그 대상들이에요. 이거 다 암기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왔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안마시술소,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 중에서 안마시술소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인데 아파트 등은 제외입니다. 이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 방염 대상 물품 및 방염 성능 기준입니다. 자, 여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네. 방염 대상 물품과 방염 성능 기준. 자, 먼저 방염 대상 물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세요. 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입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그러니까 다 방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염 처리. 자, 이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펫, 그 다음 벽지류. 자, 여기도 오답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디냐? 이겁니다.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외입니다. 자, 벽지류는 되는데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이 정도도 시험에 나올 정도 있었고요. 자, 이 내용도 좀 알고 계세요. 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내용까지도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안막, 무대막인데 영화 상영관, 그리고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있죠. 뭐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스크린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안막, 무대막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섬유류 또는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나 의자인 부분인데, 자,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자, 설치하는 것. 잘 보세요.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자, 설치하는 것. 이거는 이제 방염 대상 물품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제외하는 대상이 제외 대상. 요겁니다. 가구류. 자, 가구류예요, 가구류.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 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 재료는 뭐한다? 제외한다라는 거죠. 이 가구류는 제외 대상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방염 성능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방염 성능 기준입니다. 자, 먼저 잔염 시간은 몇 초다? 20초 이내다. 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여기 있는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20초 이내인지. 자, 여기 보시면 비슷한 게 있어요. 잔진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30초 이내입니다. 이 두 개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잔염 시간과 잔진 시간 두 개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20초인지 30초인지. 자, 그럼 여기서 잔염 시간이 뭐냐? 자, 보세요.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을 잔염 시간이라고 하고, 자, 잔진 시간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불꽃을 올리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이 차이입니다. 불꽃을 올리냐, 불꽃을 올리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을 올리는 것은 잔염 시간 몇 초 이내? 20초 이내고요. 불꽃을 올리지 않은 상태, 바로 잔진 시간 30초 이내가 되는 거죠. 이 두 개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불꽃을 올리면 20초 이내, 불꽃을 올리지 않으면 30초 이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탄화한 면적은 얼마다? 50제곱센티미터 이내다. 탄화한 면적, 그리고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개를 자, 바꿔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탄화한 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이내고 탄화한 길이가 50cm 이내다. 이 두 개의 수치를 바꿔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헷갈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꼭 잘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탄화한 면적이 50 이내고요. 그리고 탄화한 길이가 20 이내입니다. 두 개 헷갈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몇 회다? 3회 이상이다. 이거 시험에 다 나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 밀도는 얼마다? 400 이하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 모든 수치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의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자, 어떤 내용을 보실 거냐면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 있죠. 세 번째.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이런 거죠.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뭐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3년 이상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추가로 여기 보시면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년입니다.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서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도 보시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소방 공무원으로 이렇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방안전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정도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의 시험 과목인데,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시험 과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두 개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 과목과 2차 시험 과목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수록을 해놓은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위원회 임명과 위촉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이 시험위원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자, 어떠한 사람들을 임명할 수가 있냐? 자, 여기 있죠. 자, 먼저 소방 관련 분야에 어떤 학위?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자, 석사 아닙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이거 계급이죠? 계급.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 소방기술사.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임명될 수 있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시행과 공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합니다. 매년 1회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시험을 봤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계속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일시, 장소 및 응시 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90일 전까지 기억하세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90일 전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입니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제 이 부분부터 암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소방시설입니다. 일단, 소방시설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소화설비가 나와 있죠? 소화설비. 그러니까 소방시설 중에 소화설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화설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통틀어서 소화설비라고 하는데 그때 소화설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소화설비에는 소화기구가 있죠. 소화기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화기. 그러니까 집에 있는 우리 분말 소화기도 전부 다 소화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소화용구가 있습니다. 자, 소화기 말고도 간이소화용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그래서 이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는 마른 모래, 건조사라고 하죠. 마른 모래도 있고,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이런 것들이 바로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확산 소화기 있고요.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 자, 이게 이제 자동 소화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실기 시험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 바로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를 쓰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 실기도 이제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소화 장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오냐면 실기 시험. 네, 실기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 6가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 있죠.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또 있어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이 3개를 통틀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포함되고 있는 거 3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입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도 어떠한 설비들이 포함되고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래서 여기는 물 분무 소화 설비, 미분무 소화 설비, 그다음 포소화 설비, 그다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고요. 자, 계속 이어서 자, 할론 소화 설비,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그다음 분말 소화 설비, 강화액 소화 설비, 그다음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개 소화전 설비까지. 여기까지 해서 바로 소화 설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자, 경보 설비입니다. 경보 설비. 그래서 우리 소방 설비 기사 같은 경우는 전기 분야에서는 바로 이 경보 설비가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보 설비가 전기 분야에서는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 아시겠죠? 그래서 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라고 합니다. 이게 딱 읽으면 알겠죠?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설비다. 아, 이거는 경보 설비다라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경보 설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 비상 경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에는 비상벨 설비, 그리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실기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자, 그 다음 시각 경보기. 그죠? 화재 알림 설비. 그래서 화재 알림 설비는 이게 얼마 전에 추가된 겁니다. 새로 신규로 이게 추가됐어요.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추가된 그런 하나의 설비입니다. 화재 알림 설비. 그 다음에 비상 방송 설비가 있죠. 비상 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그리고 누전 경보기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음 중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보 설비에 어떠한 설비들이 있는지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스 누설 경보기까지 경보 설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보 설비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딱 용어만 봐도 아시겠죠? 피난할 때 이용하는 설비들인 거죠. 피난. 그래서 피난 구조 설비에는 자, 2가지, 여기 보세요. 4가지로 나와 있죠. 피난 기구가 있고요. 크게 4개로 분류하자면 인명 구조 기구, 그다음에 유도등, 그다음에 비상 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 조명등 이렇게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난 구조 설비에는. 그래서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피난 설비라고 했었는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피난 구조 설비라고 바뀐 거죠, 용어가. 그래서 이제 피난 기구에는 무엇이 있냐? 피난 사다리, 뭐 구조대, 완강기, 뭐 간이 완강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미끄럼대, 뭐 다수인 피난 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피난 기구고요. 자, 인명 구조 기구 같은 경우는 방열복, 방화복. 그래서 방열복과 방화복 같은 경우는 소방대원이 착용하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이제 사람을 구출하러 갔을 때. 그리고 이제 공기호흡기가 있고요. 인공소생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명구조기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명구조기구 같은 경우에도 실기 시험에서 이게 단답형으로 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유도등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할 때 이제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러한 기구죠. 그래서 뭐 피난 유도선이나 피난구 유도등, 뭐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그리고 유도 표지. 이거는 이제 피난 방향을 이제 피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상 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암실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이제 피난로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통틀어서 피난 구조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소화 용수 설비가 있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 자,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경우는 자,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자,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를 이제 소화 용수 설비를 하는데 소화 용수 설비에는 뭐가 있냐? 바로 여기 보시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 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 용수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용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분야에서는 이제 많이 다루지 않고요. 바로 기계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설비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소화 활동 설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 활동 설비. 경보 설비만큼 중요한 게 소화 활동 설비예요.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화 활동 설비의 정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가 무엇이냐? 뭐예요? 소화 활동 설비인 거죠. 정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에 포함되고 있는 설비들 6가지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전부 다. 자, 재연 설비 있고요. 그다음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6가지 다 시험에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분야랑 기계 분야를 구분하자면 여기서 이 설비 중에서 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비상 콘센트 설비 있죠. 이게 전기 분야고요.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전기 분야예요. 굳이 구분하자면 나머지 이 4개의 설비들은 전부 다 기계 분야에서 나중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참고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 활동 설비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소화 활동 설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